성공의 사다리에서 밑바닥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호구같이 다른 사람에게 모두 주는 사람. 그럼 꼭대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어떻게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아니면 받은 만큼만 주는 사람? 모두 아닙니다.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에도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주는 사람이 성공을 할까요? 주기만 하면 호구가 될 수도 있는데 호구가 안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버, 다른 하나는 테이커, 그리고 매처입니다. 기버는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합니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영어 give, 주다에서 왔습니다. 테이커는 준 것보다 더 많이 바라는 사람, 곧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영어 take에서 온 걸 아시겠죠? 매처는 손해와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사람으로 받는 만큼만 주는 사람입니다. 순간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나요? 주변에 누가 기버고 테이커고 누가 매처인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첫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이 부자가 되는가? 엔지니어 세계에서 가장 생산력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기술자는 기버였습니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느라 정작 자기 일을 잘 못하죠.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버의 판매 실적이 테이커나 매처에 비해 2.5배 더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버는 어떤 것이 소비자에게 가장 좋을지 걱정하느라 상품을 적극적으로 팔지 못했습니다. 기버는 테이커, 받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에 비해 수입이 평균 14% 적고 사기 등 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이 2배 높으며 실력과 영향력을 22%더 낮게 평가받는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공 사다리에서 밑바닥을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기버라면 꼭대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받는 걸 더 좋아하는 테이커? 아니면 받는 만큼만 주는 매처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성공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기버가 있었습니다. 주는 사람이요. 최고의 기술자와 최악의 기술자 모두 기버였습니다. 성공한 기버도 테이커와 매처 못지않게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목표를 다른 방식으로 추구할 뿐입니다. 그들은 먼저 베품으로써 훗날의 성공을 위해 좋은 위치를 차지할 확률을 높였습니다. 기버의 성공은 주변 사람들의 성공을 유도하는 파급 효과를 냅니다. 모두가 당신의 승리를 원할 경우 승리는 더 쉬워집니다. 적을 만들지 않으면 성공은 더 쉽습니다. 김승호 회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그를 돕는 사람이 많고 그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이 많은 자가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다. 베품은 기버가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지요. 저 타인의 변화를 돕고 영향을 주고 싶을 뿐입니다. 누가 내 도움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지에만 집중합니다. 두 번째, 서로 주는 세상. 상식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타적으로 행동할수록 남을 많이 도우려고 할수록 관계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과 있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당신에게 무언가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으신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금세 평판이 좋아지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페이커, 곧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랫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하지만 윗사람에겐 깜짝 놀랄 정도로 고분고분하고 공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페이커가 올린 정보는 자화자찬에 자기중심적이고 자만심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요즘과 같이 인간관계와 평판을 어디에서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세상에서 테이커가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테이커는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연주를 위해, 매처는 호의를 얻기 위해 인맥을 쌓지만 기버는 더 많이 베풀 기회를 찾기 위해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들도 다른 사람을 돕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의 조언으로 이익을 봤을 경우 그들도 남을 돕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인맥을 만들어냅니다. 모두가 그 안에서 서로 돕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인맥 말입니다. 어떻게 남을 돕도록 사람들을 자극할까요? 나눔은 뚜렷하고 한결같을 때 더 좋은 모범이 되어 조직 구성원의 행동 양식을 바꿉니다. 팀에 한결같은 기버가 한 명 있으면 다른 사람도 더 많이 나눕니다. 기버가 한 명만 존재해도
나눔을 규범으로 확립하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모임 중에 한 곳도 이랬습니다. 나눔을 중시하는 곳이었죠. 사실 나눔을 중시한다고 해서 조직원 모두가 그렇게 하도록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의 리더가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니 전체가 달라지더라고요. 놀랍도록요. 기버는 영향력을 체감할 경우 에너지 소진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도 이타적으로 변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다른 사람도 같은 행동을 하도록 자극함으로써 결국 전체에게 더 많은 돈이 돌아갔습니다. 기버는 기대치를 높이고 조직 전체를 위한 파일을 더 크게 키웁니다. 조직 전체가 서로 나누면 그 발전 속도가 엄청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누군가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배품에 따른 행복이 사람들을 더 열심히, 오랫동안, 솜씨 있게,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해준다는 증거는 아주 많습니다. 행복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열심히 즐겁게 노력하도록 해주고 더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도 문제 앞에서 빠르고 유연하며 폭넓게 생각하도록 이끕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버는 어쩌다 한 번씩 남을 돕는 사람들 뿐입니다. 생산성이 가장 뛰어난 기버는 남을 자주 돕고 그보다 적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회사 생활을 할 때뿐만 아니라 사업을 할 때, 투자를 할 때도 동일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면 그게 하나의 분위기가 되어 팀원이, 직원이 서로가 서로를 도우려 해서 전체 파일을 키울 수 있습니다. 투자는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어렴풋이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지식을 더 구체화할 수 있게 되고 내부자만 알 수 있는 투자 정보를 알 수 있게도 됩니다. 돈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법입니다. 기버와 성공, 지적 능력에만 의존할 것 같은 직업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변 사람들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자기 혼자만 뛰어나면 될 것 같은 곳에서도 같이 하는 사람이 성공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입니다. 증권가에서 일하는 증권 분석가, 특히 스타 분석가는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와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능력을 발휘할 만한 지식과 전문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증권 분석으로 유명한 홍춘옥님, 오건영님, 존리님 등은 혼자 뛰어나고 누구와 일을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스타 분석가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 실적이 떨어지고 최소 5년 이상 그 상태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 분석가를 고용하는 것은 분석가의 실적으로 보든 회사로 보든 좋을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 어떤 스타 분석가는 회사를 옮기고도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들은 자기 팀과 함께 회사를 옮겼습니다. 스타 분석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를 얻을 때 뛰어난 동료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혼자 잘하는 것 같은 직업에서도 능력을 갖춘 동료들과의 협업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테이커는 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너무 약해져 상대를 능가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반면 기버는 상호 의존성이 나약함의 상징이라는 관념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상호 의존성을 힘의 원천으로 보고 여러 사람의 능력을 이용해 더 훌륭한 결과를 낳는 방법으로 여깁니다. 넓게 보면 시간과 지식을 동원해 규칙적으로 동료를 돕는 사람이 더 많이 벌고 더 빨리 승진한다는 연구는 은행과 제조 공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으면 일종의 마법 같은 힘이 생깁니다. 그 혜택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되돌아가지요. 책임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실제로 한 것보다 더 부풀려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책임 편향이 일어나는 강력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의 불일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확실히 알지만 상대의 노력은 일부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의 노력보다 자신의 노력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책임 편향이 생긴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책임 편향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이 어떤 공헌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이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테이커는 실패는 상대 탓으로, 성공은 자기 공으로 돌렸습니다. 반면 기버는 실패의 책임은 자신이 지고 성공의 공로는 상대에게 돌렸습니다. 내 관점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상상하는 능력은 기버가 협업에서 발휘하는 고유의 기술입니다. 주기만 하는 호구 탈피. 만만한 호구로 전락하는 것은 기버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악몽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성공의 사다리 맨 밑바닥에도 기버는 있습니다. 기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속마음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는 세밀한 능력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했을 때 호구로 전락합니다. 처음 대화할 때 누가 기버이고 테이커인지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실패한 기버가 늘 다른 사람을 믿는 실수를 저지르는 데 반해 성공한 기버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신뢰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상대의 행동이나 평판이 테이커로 드러나면 언제든 행동 양식을 조정합니다. 테이커를 상대할 때는 매처로 전환하는 것이 기버가 자신을 보호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기만 하는 호구, 성공의 사다리의 맨 밑바닥에 기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내는 능력과 그에 맞춰서 행동 양식을 바꾸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테이커를 만나면 성공하는 기버는 매처로 변신합니다. 5. 만들어진 재능.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이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 교장과 한 팀을 이루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8개 학급 학생들에게 하버드 대학 인지능력 평가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20%의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로젠탈은 시험 결과를 교사들에게 알려주면서 영재들이 당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더라도 학년이 끝날 때쯤이면 비범한 성취를 이룰 거라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다시 시험을 치렀을 때 선발된 20%의 학생들의 점수가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사실 로젠탈은 성적이 아닌 순전히 무작위로 20%를 선발했습니다. 이것은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잠재력이 있다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고자 고안한 실험입니다. 결국 차이는 학생의 머리가 아니라 교사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격려해 자신감을 갖게 하면 학습과 발전을 이끕니다. 기버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버는 큰 잠재력의 징후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버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기버는 먼저 재능을 찾으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버는 누구나 재능을 꽃피울 수 있음을 알고 동기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동기부여하면 선수가 열심히 하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 전체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6. 겸손한 승리.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데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배력과 명망입니다. 당신에게 지배력이 있으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명망을 얻어도 영향력이 생깁니다. 남들이 당신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까닭입니다. 지배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내가 힘과 권위를 더 많이 가질수록 상대는 적게 갖습니다. 따라서 테이커는 자기보다 더 지배력이 강한 사람을 만날 경우 영향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명망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존중과 존경의 총량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망을 얻는 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을 뺀 소통은 덜 단정적으로 말하고 의문을 많이 드러내며 상대의 조언에 크게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답하기보다는 질문하고 대담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말하며 힘을 과시하기보다 약점을 시인합니다. 또한 자기 생각을 남에게 심어주려 하기보다 조언을 구합니다. 질문하는 것은 힘을 뺀 의사소통 방식의 한 형태로 기버는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기버가 본능적으로 택하는 힘을 뺀 의사소통 방식이 명망을 얻는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뛰어난 협상가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상대방의 이익에도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성공한 기버는 자신과 타인을 모두 이롭게 할 기회를 찾습니다. 이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꼭 적용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